언제부턴가 지위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재물 있는 자는 있어도 진정한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서점가에도 돈 잘 버는 법, 명예를 얻는 법, 돈과 권력을 위한 책은 많은데 사람다움을 이야기하는 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른은 사라지고 돈과 권력이 어른의 말씀 대신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자리 잡았다. 사이불망자수, 죽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뜻이다. 어른은 바로 죽어도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이다.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가 진정한 어른이다. 나는 다산을 읽고 연구하면서 시대의 어른을 다시 만났다.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어른인 다산을 소개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고비에서 역경을 뛰어넘는 힘, 50의 주역 공부입니다. 지은이는 김동완, 출판은 다산초당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사주명리 최고 권위자이자 다산 리더십 연구소 소장인 김동완 님인데요. 자신이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삼라만상의 가르침을 담은 주역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세상 만사가 가면 오고 굽히면 펴지고 소멸하면 다시 자라나며 한쪽이 극에 달하면 다시 반전되어 변하기 마련이라는 원칙들을 인간사에 적용해 우주 원리를 담은 최고의 경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역을 다산은 18년 동안 이어온 유배 생활의 첫 공부로 택했는데요. 이를 통해 깨달은 순환과 균형의 이치를 삶에 대입시켜서 주역 사전을 썼습니다. 특히 자신이 쓴 500여 권의 책 가운데 이 책만큼은 꼭 후세에 남겨달라고 당부할 만큼 다산이 가장 아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앞날에 닥칠 행운과 불행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겠죠. 불운을 행운의 계기로 바꾼 다산처럼 불안을 잠재우고 오늘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만드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주역. 오늘 편안하게 만나보시죠. 이 시련 또한 지나간다. 택수곤. 다산은 요즘 말로 하면 인생고인 엄친아였다. 가문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그는 당대의 가장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정약운의 집안은 이른바 8대 옥당이라 불린 명문가였다. 다산은 22살에 속과 시험인 생원시에 합격하고 28에는 대과인 문과에 급제했다. 요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엄친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기 캐릭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찍이 너무 잘 나갔던 탓일까? 39살 때부터 다산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를 총애하던 정조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고 얼마 뒤 순조 1년 2월 8일 의금부 관리들이 다산을 체포하러 들이닥친다. 천주교 신자로 활동한 이력이 죄가 되었다. 이는 다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다. 이후 다산은 무려 18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40이었다. 탁월한 두뇌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고 얼마든지 조정해서 활약할 수 있을 때 세상에서 추방돼 혼자 격리당한 셈이다. 다산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유배지에서 주역을 만나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들은 다산을 외면했다. 모두가 다산의 집안이 망하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여겼지만 다산은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산 자신도 인생이 꼬였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 보고 그는 자신의 마음부터 정비했다. 말할 상대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를 붙들어준 특별한 학문이 바로 주역이다. 그렇다면 다산이 수많은 경전과 철학서 가운데 주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주역이 난해하다는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다산은 벗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역에 관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썼다. 주역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꺾여서 탐구하고자 하면서도 감히 손도 대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눈으로 보는 것, 붓으로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밥을 먹고 변소에 가며 손가락을 놀리고 배를 문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다. 네로라 하는 천재들 가운데도 최고로 꼽히는 다산조차 기가 꺾일 정도로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다산은 주역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으나 일생일대 시련과 맞닥뜨림으로써 주역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저 일시적으로 풍파를 만났을 뿐이라고, 숱한 인생의 길흉 화복 가운데 하나, 무수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와 맞닥뜨렸을 뿐이라고, 오직 직면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때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다산은 마흔의 육경과 사서 해석을 완성하고 특히 주역을 마흔 중후반에 긴 시간 심혈을 기울여 집대성한 후 50대에도 사서 육경을 연구하고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54세가 되던 1851년에 심경 밀험이라는 책을 썼다. 인생을 돌아볼 나이 50. 다산은 불혹의 전쟁 같은 삶과 치열한 학문적 연구를 마치고 50대에 비로소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정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그 정신을 갈고 닦아 자신을 완성했다. 50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은 나이일까? 50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을까? 50에는 인생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산의 그것과 닮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다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휘청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을 향해서 묵묵히 걷는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앞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200년 전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다산의 철학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주역은 지나온 삶을 반추할 기회를 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용기를 그대들에게 줄 것이다. 강한 자일수록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뇌천 대장. 옛날에는 영화에서 악당이 등장하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바빴다. 그런데 요즘은 악당이 영웅만큼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웅 영화 스파이더맨의 악당인 베놈은 강렬한 포스와 카리스마로 스파이더맨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 배트맨과 대적하는 악당 조커도 마찬가지다.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찢어진 입과 빨간 립스틱, 기괴하기 짝이 없는데도 치밀하고 지능적인 모습이 매력적이다. 여기에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활약하는 타노스는 여러 명의 영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좀처럼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악당의 강력한 힘은 곧 존재감이다. 이제 관객들은 이들을 빌런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경향이다. 예전에는 권선징악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인기를 얻고 나쁜 놈은 욕을 먹었다. 또 약자를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은 무조건 동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사실 강한 힘이 운명을 끌고 간다.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나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나쁜 운명을 강한 힘으로 개척한다. 운명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강한 기운이 있는 것이다. 그 힘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나쁜 운명도 좋은 운으로 바꿔버린다. 반대로 힘이 약한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작은 성공에 안주해버린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일수록 자신의 힘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주역의 뇌천대장괴는 무망괴의 천내괴를 상하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고 도전괴는 괴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둔괴가 된다. 대장괴는 20, 30대의 힘이 강한 남자로서 강하게 나아간다. 크게 힘이 왕성한데 길하거나 형통하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이롭다고 한 것은 대장의 운명을 가진 자가 교만해서 자기를 억제할 수 없이 궁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대장의 기운이 강한 이가 왕성한 힘을 바르게 쓰고 길하게 이끈다면 이는 한나라의 제왕이 될 수 있는 운이라 볼 수 있다. 제왕의 위치에 오른 사람을 보면 그 주변에 훌륭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 있다. 좋은 사주들이 단단히 결합하면 리더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다. 어쩌면 상식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한 집단에서 우수하다는 의미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에게 신임을 얻고 리더로서 이끄는 과정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대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면면을 살펴보면 잠시 덕이나 보려는 얄팍한 이해관계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가 힘을 잃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혈기왕성했던 청년 다산. 청년 시절의 다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요즘 말로 그는 부캐 부자였다. 암행어사, 사또, 발명가, 건축가, 또 과학수사가, 의학 박사까지. 여러 가지 부캐 가운데 첫 번째는 암행어사다. 정조 18년 1794년 가을, 흉년으로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다.
이때 경기도의 여러 수령이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조는 11월 초 젊은 관리 15명을 은밀히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경기도 전역에 암행어사로 보내기로 했다. 왕은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다. 다산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은밀히 조사를 시작한 다산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강명길과 김양직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 이들은 정조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관리들이었다. 그러나 다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양직은 높은 이자를 받았고 강명길은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했다. 다산은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이 두 사람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유배형에 처해야 합니다.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자 정약용은 또다시 강력히 주장한다. 전하, 법의 적용은 마땅히 국왕에 가까운 신하로부터 하여야 합니다. 다산이 울었다. 왕의 측근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흐릿한 잣대로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정조는 다산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사적인 감정을 거두고 두 수령에게 유배형을 내렸다. 다산은 청년 관리 시절 발명가로도 활약했다. 28살 관직에 임용된 다산은 한강 배다리 건설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조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관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공부를 쉬지 않았고 여기에 엔지니어로서도 활약한 셈이다. 이렇게 청년 시절 다산은 사주에 화가 많은 남자답게 굉장히 정열적이었다.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게 하고 일의 효율성과 결과도 매우 좋은 인재였다. 우리는 다산을 학자이자 정치가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공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다산은 이미 조선시대에 인문학과 공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였던 것이다. 요즘같이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나는 얼마나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두고 시대에 맞춰 변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혹시 아직도 예전에 배운 공부와 기술에 안주하고 있진 않은가? 운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유연한 생각과 태도로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여 보자. 세상 변화에 둔감하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외롭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꼰대라는 신조어가 허투루 생긴 말이 아니다. 운명이 강한 사람은 단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